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백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조선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나 있는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화면 바로 넘어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 보이죠? 오케이. 자, 지금 교과서가 나와 있고 뭐 한데, 일단 옆에 화면부터 정리를 또 하고 시작해야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교과서 없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청동기 시대 뭐가 나왔다고 했지? 고조선이 나왔다고 했어요. 고조선이 나왔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누가 만들었어? 단군 왕검. 그냥 듣지만 말고 같이 옆에 쓰세요. 단군 왕검, 이 사람 중요하다고 했어. 고조선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완전 첫 시간에는 이제 배웠는데, 단군왕검에서 뭐로 바뀌었다?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다. 고조선의 이름이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다. 이 시대부터 철기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럼 그 앞에 구석기에는 돌덩이를 그냥 썼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어? 수렵, 채집을 통해서 이동 생활했지. 근데 신석기에도 돌은 사용했지만 수렵 채집 물론 했지만 중요한 게 뭐다? 수렵 채집에다가 플러스 농사까지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약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멈추게 되지. 특정 장소에다가 정착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 청동기는 청동을 썼지. 청동을 썼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잉여 자원이 생겼고, 잉여 자원을 통해서 재산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니까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가 생겼다. 그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뭐다? 고조선이다.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왕검. 그리고 나중에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이, 고조선 때 있었던 건국신화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건국신화에서 뭐가 나왔어? 호랑이랑 곰이 나왔는데, 호랑이랑 곰, 뭐야? 호랑이랑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결국에 환웅과 잘 연합이 된 부족은 곰을 숭상하는 부족이 최종적으로 환웅과 같이 잘 놀았다. 같이 연합을 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팔조법. 팔조법 중에 3조를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그러면은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다. 사형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있었지?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뭐로 갚는다? 곡식. 이건 뭐야? 재산이 인정됐다는 소리지. 재산이 있으니까 곡식으로 갚겠지. 마지막, 남의 물건 훔쳐다가 한 사람들 노비로 삼고 50만 전을 내야 된다. 와, 이런 건 뭐야? 신분 제도가 있었고 50만이라는 단위가 있었던 거 보니까 화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동에 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 오늘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데, 옆에 그 지금 화면 보면은 그림 보이지? 이건가? 여기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 더 있지. 가야라는 나라까지 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더 포커싱을 줘야 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될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잘 보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이 세 나라는 어떤 관점, 위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지금의 약간 북한 지역, 그러면서 만주벌, 반달려라, 광개토대왕 나오잖아. 여기 위쪽 지역을 고구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 어떻게? 다시 지금의 북한 지역부터 약간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까지 기억하면은 약간 고구려가 되겠다. 그리고 충청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약간 백제의 영역.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전라도 약간 끄트머리를 좀 먹고 있었고요. 그 신라 같은 경우는 경상도 위주로 약간 기억하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겠지. 고구려, 백제, 신라.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고구려 누가 만들었어? 고주몽이 만들었죠. 백제는 고주몽의 아들 누구? 온조. 신라는 누가 만들었어? 박혁거세.
만들었는데 각자 나라마다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 누가 가장 먼저 왔을 것 같아? 이 지도 보이지? 4세기 근초고왕이야. 4세기 근초고왕. 그러면은 4세기 근초고왕 백제가 제일 먼저 옵니다. 한강 유역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에 오늘 배울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까지 좀 이따 영상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신라는 진흥왕. 4세기 5세기 갔으니까 몇 세기야? 6세기. 뭐야, 글씨 이상하게 나왔네. 6세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일 먼저 전성기가 온 사람은 누구야? 백제가 제일 먼저 왔다 했지. 백제. 그 다음 누가 왔어? 고구려가 왔고, 마지막은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러면은 전성기를 먹어줬다는 기준이 뭐야? 전성기를 먹었다는 기준은 한강 유역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한강 유역을 먹었으면은, 지금 백제 4세기 보면은 한강 유역 먹고 있지? 그러면 얘네가 전성기야.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심화된 내용인데 교과서에는 없어. 근데 교과서에는 없는데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고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예전에 교과서에는 그런 조건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대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율령이 반포돼야 돼. 이게 뭐냐면은 법이야, 법. 법이 반포돼야 되고, 그리고 군대가 조금 세야 돼. 군대가 왜 세야 되냐? 이게 약하면은 왕이 힘이 없어. 왕이 왕다워야 국가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의 바탕은 군대야.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의 힘으로 나라를 하나를 모았다. 왜 그러냐? 일반 백성에다가 그리고 이제 신하들 있잖아. 신하들을 모아야 돼. 자기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고대 국가는 전쟁이 많았어. 전쟁이 많은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왕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왜? 왜가 필요한 거야? Tell me why. 왜? 이 이유를 찾아준 게 이 당시 종교였어. 대표적으로 종교의 힘으로, 이제 종교가, 이 당시 종교 이름이 뭐야? 불교지. 불교에서 살생유택이란 말이 있다? 살생유택이란 말이 있는데, 혹시 역사 좀 잘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으려나? 신라에 화랑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랑도의 법도를 만들어준 사람이 스님이야. 스님이 살생유택을 가르치는 불교. 살인은 가려사라고 하는데 사실 불교는 살인을 금합니다. 살인을 금하는데 신라의 화랑도, 군인 만드는 거거든? 실제로 화랑은 군인이었어. 군인.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장교. 귀족들의 장교로 만들어준 거였는데 뭐가 안 맞잖아. 그렇지만 종교가 이런 역할을 했다. 이 화랑이 지금 우리나라 군인에서 어디를 상징하는지 알아? 이게 육군사관학교. 지금 태릉에 있죠? 육군사관학교의 지하철역이 화랑대역이야. 화랑대역이고, 얘네 예복이 화랑의 옷을 많이 본땄어. 그래서 모자 보면은, 모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닭벼슬처럼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 속칭으로는 이제 닭대가리 모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선생님 이거 왜 잘하는 줄 알아? 선생님 동생이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육군사학교 자주 갔어.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화랑은,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화랑은 베이스가, 정신적인 배경이 불교였는데, 이 종교가 있어야 고대 국가의 성립 조건으로 들어왔다. 백제도 이제 역사들을 좀 잘 배우다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교과서 좀 이상해. 너무 짧게 가르쳐야 돼. 이런 율령, 군대, 종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 꼭 적어놔. 어디다 적어 놓으면 좋겠냐?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 보면은, 이 프린트물 보이지?
이 프린트물 보면은 뒷장을 선생님이 다 단면으로 인쇄해 놨어. 이 단면을 인쇄해 놓은 이유가 있어. 필기할 공간을 만들어 준 거야. 필기할 공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거 공부하라고 만들어 줬으니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읽어볼까? 대충 내용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14쪽 쭉 읽어볼게요. 한해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가 완성됐다. 여러 국가가 완성됐는데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계를 갖췄다.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만들었다. 백제 근초광은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 공격해 북쪽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오케이. 이거 체크. 그리고 한나라의 침입으로 누가 멸망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반도 그 주변에는 여러 국가들이 등장했다. 여러 국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진 않아. 뭐 부연이 뭐니 원래 나와. 부여, 뭐 옥저, 동해, 뭐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여,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국가가 나오긴 해. 이 네 나라가 엄청 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교과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여러 국가들 중에서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요것도 하이라이트. 이거 왜 적어줬겠어? 여러분 교과서에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하이라이트 치고 왕의 권력 이것도 하이라이트. 밑줄에다가 표시하면은 이런 거 아까 표시하라고 했지.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율령이 뭐라고 했지? 법이다. 그리고 군대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또 뭐 있어? 뭐였어? 종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어도 얼추 여러분들 눈높이 맞춘 용어니까 그러냐고 들으면 될 것 같아. 틀리진 않아. 자, 그 다음 왕의 권력을 더욱 강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계를 갖췄다. 이거 왕의 권력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국가 체계다. 여기 이 단어들마다 다 하이라이트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한해 침입, 고조선, 여러 국가가 나왔다. 자,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했고 여러 국가가 완성됐는데 부여, 옥조, 동해, 사만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율령, 법, 그리고 군대, 그리고 종교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국가 체계를 완성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백제. 선생님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느낌이 들지? 한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몰라. 선생님도 요즘 공부를 하는데 어제부터 AI 공부를 선생님이 시작했어.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데 한 번 들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야.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는 그 아버지 아들 관계야. 온조가 지금의 어디에 만들었냐면 서울에다가 만들었어요. 도읍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 여기다 하이라이트 표시하면 돼. 백제, 온조, 전성기 가장 먼저. 그 나라를 어디다 세웠다? 나라에다가 하이라이트 치고 서울이라고 적으면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에 잠실에 롯데월드 근처에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것 같아. 지금 위례 신도시라고 있는데 위례 지역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그냥 잠실 롯데월드라고 기억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기억을 할 거니까. 백제 전성기는 근초고왕 이거 하이라이트 치시고요.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 공격해. 남쪽으로 공격했다. 그리고 북쪽으로도 공격했다. 그리고 교류를 했다. 이거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원래 교과서에서 여러분 교과서는 좀 달라. 남쪽으로 사만을 부셔버렸어.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나라들이 있는데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있잖아. 사만의 국가들이 백제 영토거든. 겹쳐.
그래서 백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없애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단 말이야. 그래서 근초공왕이 남쪽에 사만을 부시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북쪽에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고구려의,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교류는 중국이랑 교류를 하고 일본이랑도 교류를 합니다. 일본이랑 교류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인데 칠지도, 검이야. 검을 일본 뭐 왕한테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 보면은 중국 왕조와의 교류가 보여. 아이고. 여기 보면은 중국 왕조와의 교류, 여기 선생님 쫓아오면 보이는데, 이게 교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서 지역을 점령을 했어. 여기 포인 보인다. 다행이다. 조금 두께를 줄이면 될 것 같아. 여기 지역, 요서 지역이라고 하거든. 여기 요서, 요동 지역. 요서 지역도 공격을 하고, 여기도 막 공격하고, 막 근초고왕 때 미쳐 날뛰어. 막 계속 공격을 해, 중국 쪽을. 물론 오래 먹지 못해. 왜냐면 배를 가져가 가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교류했다는 내용이 이제 위주인데,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동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여기 요서 지역. 얼추는 조금 눈에 봐두면은 익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교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구려의 내용이야. 고구려 내용. 좀 넘어가자.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나다. 아까 선생님 부여라는 국가 얘기한 적 있었지. 부여. 고조선 멸망하고 나온 나라 있잖아. 부여의 왕자였던 고주몽이 만든 나라가 고구려야. 그 고구려의 왕자가 만든 나라가 백제야. 이거 연결고리 딱 라임 좋지. 부여의 왕자였던 고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었던 아들인 온조가 만든 나라가 백제. 와, 깔끔.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국내성에서 국내성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는 지금의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게 되면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데,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랑 크게 관련이 있어. 왜냐? 중국이랑 직접 맞닿았으니까.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고구려가 매우 강했어. 고구려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국이 통일되는 순간 고구려는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져. 중국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거든, 고구려로.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아. 그렇단 소리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는 중국이 분열했다, 통일했다? 분열했다라고 기억하면 좋아. 그럼 통일했을 때는 언제야? 지난 시간에 진짜 잘 들었던 애들 기억할 텐데, 통일했을 때는 수나라, 당나라 때 통일을 하게 되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쳐들어오잖아. 이때 활약했던 장군 이름 뭐였지? 을지문덕, 또 양만춘 장군이 있었다고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분열되면 좀 약해. 근데 통일되면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흥망성쇠, 강해졌을 때랑 약해졌을 때랑 중국의 통일의 기준으로 조금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그 고구려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국내성 여기다가 도읍을 정하는데, 왜 여기다 정하는지 알아? 여기가 보면은 정말 지역이 안 좋아. 안 좋다는 소리는 험준한 곳에다 지어. 왜냐? 침입 때문에 그래. 중국이 이제 고구려 역사를 더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고구려 초기에 왕궁도 털리고 막 왕 어머니도 잡혀가고 와이프도 잡혀가고 막 그래. 그래서 험준한 데다가 도읍을 정한단 말이야. 약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시절이 되면은 평양으로 정합니다. 이때는 이제 나라가 강해진 거야. 너무 강하니까 괜찮아. 그 추가로 이유가 평양에서 내려가야 쉽잖아. 신라랑 백제를 억제하는데 좋잖아. 이때 고구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백제 신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나제 동맹이야.
이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랑 장수왕 시절 때 있었던 동맹인데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무슨 나자? 신라의 나자랑 백제 이 제자 라제 동맹 이 두 법칙 해가지고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잠깐 이제 길게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나제 동맹으로 다시 돌아올게요.